자, 이제 6번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설명 빠뜨린 두 개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일단 첫 번째는 to cover, 요거의 뜻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일정한 거리를 가다 이런 뜻이 있더라. 여기 9번에 보면 보이지? The car covers 20 to 100 miles a day. 이만큼을 커버한다. 이만큼을 간다. 이런 뜻이 있대. 이동한다. 몰랐어. 그 다음 하나 더는 이거는 여기 문법적인 부분인데 Nature has made mice to live. 이거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이거는 봐봐. Nature 주어, has made가 동사야. mice는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야. 왜냐면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 얘가 이거 하도록 자연이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혹시 바로 보이니? 문제는 얘는 무슨 동사야? 만들다, 시키다. 바로 사역동사야. 사역동사가 오형식에 이렇게 왔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만 가능해? 원형만 가능해. 근데 지금은 뭐가 왔어? to가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법적 오류로 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이렇게만 봐도 얘는 live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적 오류라고 생각을 하자. 사실 이걸 내가 좀 찾아봤거든. 일단 원문은 영국인이 쓴 거래. 그래서 원어민이 쓴 거야. 그래서 딱히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두 번째, 네이버 쳐보거나 하면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 여기를 끊어서 자,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쓰인 거고 얘는 보어가 아니야. 얘는 그냥 부사로 온 거여서 얘는 문법적으로 말이 돼. 그래서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쓰는 게 좋지? 삼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문법 설명은 맞거든?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봐봐, 이거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은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 말고도 결과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가 됐다 내가 있다고 했잖아. 그 결과 뭐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 자연은 쥐를 만들었어. 쥐를 만들어서 그래서 살게 했어. 얼만큼?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만큼. 자연이 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한 뭐 이유야.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거든. 약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얘가 이 작가가 의도한 게 진짜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해석했을 때 얘가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연이 쥐가 이만큼만 2년만 살게 만들었다. 이게 더 잘 들어맞거든. 그래서 나는 삼형식 설명도 물론 가능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 문법 오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돼. 아니 원어민이 어떻게 문법 오류가 아니라 이거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조금 해석상 미묘하게 완벽히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구글에 쳐보면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23년도에 어디 뭐 어디 뭐 포럼 같은 데 질문을 한 게 있더라고. 너네도 그냥 치면 나올걸? 근데 그때 다들 원어민들이 대답을 했더라고. 뭐 영국인, 미국인.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 여기가 메이드가 아니라 작가가 원래 다른 단어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Design mice to live? 뭐 이렇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쥐가 이렇게 살도록 설계한 이유다. 뭐 이렇게. 여기 메이드가 오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원래는 뭐 수동태를 쓰려 했다가 까먹은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를 하지만 결론은 딱히 없는 것 같아. 결론. 얘는 문법 오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내가 바른 거를 보고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아 그냥 뭐 잘못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근데 뭐 모의고사에서 큰 문제, 모의고사 출제할 때 큰 문제는 아닌 게 어쨌든 뭐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작가가 실수한 거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커버했고. 그러면 여긴 됐다. 자 이제 6번을 넘어가 볼 거야. 6번은 도덕 교육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6번은 도덕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덕 교육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게 효과는 있어? 이거 그냥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도덕적인 사람이랑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육으로 만들 수는 있어? 그럼 교육할 거면 어릴 때 유치원 때 해야 자리 잡히지. 뭐 고등학생 다 돼가지고 우리가 도덕 교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 논점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야. 그래서 도덕 교육은 진짜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해볼게. Moral excellence, according to Aristotle, is the result of having a habit and repetition. 이거는 moral, 도덕적인, excellence, 이거는 엄청 잘하고 탁월함이라는 뜻이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 도덕적, 훌륭함. 이거는 타고 태어나는 거 아니야? 도덕적 훌륭함은? 이런 얘기 할 거야. 도덕적 훌륭함은 예에 따르면 according to 누구누구 말에 의하면, 누구누구 말에 따르면 이런 뜻이지. 아리스토텔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해. 발음은 Aristotle이라고 발음을 해. Aristotle.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훌륭함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래.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한대. is the result, 결과물이래. 뭐의 결과물? 이거의 결과물. of habits and repetition, 습관과 반복. repetition은 repeat의 명사형으로 반복이란 뜻이야. repeat. 반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모여서 도덕적 훌륭함을 가지게 만들어주게 되나봐. 비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though는 although가 앞에 al 이게 있나 없나 똑같지. 비록 modern science would also suggest that, 비록 현대 과학이 또한 이렇게 주장하다, 아니면 넌지시 주장하다 이런 느낌이야. 전지시 말하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훌륭함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래.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봐. 현대 과학은 뭐라고 주장하기도 하냐면 that it may have an innate genetic component. 이 도덕적 훌륭함을 말하는 것 같아. 계속 그거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까. 도덕적 훌륭함은 아마도 이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뭐를? innate, 타고 태어난, innate, 뭐라 하지? innate, 타고난, genetic, 유전적인, component, 요소란 뜻이야. 도덕적 훌륭함? 도덕성 안에는 뭔가 유전적인 요소, 요인이 있지 않을까? 뭔가 타고 태어난 게 있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대 과학이 말하기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습관이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though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이거일지라도 이거야. 이것보다 중요한, 뒤에 문장보다 중요한 내용이 앞에 문장이야. 즉 얘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도덕적 훌륭함은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지만 얘는 습관이다. 얘는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주장인 걸 알 수 있어. 자, 내가 글 구조 먼저 한번 정리를 해줄까? 우리 좀 쉽게 가자. 이거 3번이 답이야. 그래서 3번을 우리 읽지 말아보자. 3번을 지우고 나머지 내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 방금 말한 이 부분. 자, 여기는
도덕성은 기르는 것이야.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를 수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문장은 1번하고 2번 문장은 그래서 도덕성은 기르는 건데 그래도 어릴 때 다 이미 습관이 형성이 돼. 어릴 때 끝나. 도덕성은 형성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릴 때 끝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지만 밑에 부분 두 가지 문장은 아니야. 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도덕성은 늦게까지도 기를 수 있는 거야. 길러질 여지가 있어 하고 글이 끝날 거야. 좀 흐름이 잡히겠지? 도덕성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야. 누구는 어릴 때 끝난다 하거든.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막 20대 중반까지도 도덕성은 계속 길러져. 해본다. 자, 그러면 어릴 때 끝난다. 요 내용을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봐보자. This means that 위에 거는 의미해. 뭐를? Moral excellence will be broadly set early in our lives. 도덕적 훌륭함이 be set 하면 결정되다. 자리 잡다. 자리 잡히다. 이런 뜻이야. setting되다. 다 자리가 잡혀. broadly 하면 넓게, 폭넓게, 대체적으로, 대체로, 폭넓게 이런 뜻이야. 폭넓게. 자리 잡혀. 언제? Early in our lives. 우리 삶의 되게 초기에 어릴 때 이미 훌륭한 도덕성이 다 자리 잡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 위의 말은. 근데 그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 이제 부가 설명을 해볼게. 그 말 전체는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전체인 거야. 앞문장 전체. 그 말은 앞에서 말한 거의 의미는 뭐냐면 which is 그리고 의미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내용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이런 결과를 낳는데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자. Which is why the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is so important. 맞아.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이유야. Which is why the question of sorry 미안해.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자, 미안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중요한 이유야. 다시 갈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이게 원인이고 여기 결과야. 자, 해볼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어릴 때 얘네 도덕성이 다 잡히잖아.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지냐면 which is why 요거는 뭐뭐한 이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Which is why the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is so important. 근데 요 why 문장 안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서 똑같이 주어 동사 이런 게 올 거야.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the question 뭐에 관한 question of question of how early to teach it.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so important 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 why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why는 이유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기 안에도 이제 해석할 거거든. 안 돼. 여기 안에도 해석할 거거든. 여기는 how early to teach it. 봐봐. how는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한다 했어. 하지만 뒤에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했었지?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볼게.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to가 있으면 여기는 뭐뭐 should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고 내가 예전에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다 생각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질문이야.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야. 이거에 대한 질문이 i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해.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얼마나 일찍부터 그거 시작해야 돼,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치는 거게? 이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도덕성이겠지? 도덕성을 우리가 얼마나 일찍부터 가르쳐야 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왜 중요해지냐면 중요해지는 이유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이거를 얼마나 일찍 가르쳐야 하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중요해지는 이유다. 뭐가? 앞에 거가. 왜? 앞에 거가 뭔 내용이냐면 도덕성이 완전 일찍 자리 잡혀. 그래서 얼마나 그럼 일찍 자리 잡히는지 우리가 알고 얼마나 일찍부터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하지? 이게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해지는 거지. 왜냐면 그 너무 일찍 자리 잡히고 그 다음은 안 변할 테니까. 미리 얼른 해놔야지, 가르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 그거야. 도덕성은 기르는 거야.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야. 근데 얘는 그 의미는 이게 진짜 어릴 때 다 자리 잡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찍부터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 심지어 프로이드 심리학자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 말했어. 뭐라고 주장했냐면 suggested that we don't change our personality much after age 5 or thereabouts. 이렇게까지 주장까지 됐어. 프로이드는 심지어 주장했어. 말했어. We don't change our personality. 우리는 성격이란 뜻이지. 우리의 성격을 잘 바꾸지 않아. 언제 이후? Much after age 5. 5살 이후로는 성격이 안 바뀐대. Or thereabouts. 이거는 그냥 그쯤에 대략 그 무렵에 뭐 이런 뜻이래. 그래서 5살이나 아니면 그 전후로 그 무렵 이후로는 성격을 안 바꾼대. 5살 때 다 확정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을 했대. 그러나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오는 거야. But 그러나 as in many other things 다른 많은 것들에서처럼 as를 여기서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다른 많은 것들처럼 Freud was wrong. 프로이드는 틀렸대. 프로이드가 여러 가지 틀린 얘기를 했었나 봐. 근데 지금 그거 다른 것처럼 이 사람 말한 주장도 틀렸어. 그 뭐가 틀렸다는 거냐면 5살 이후로 성격이 안 바뀌는 거, 그 내용이 틀린 거래. 즉, 이 작가가 주장하는 거는 5살 이후로도 change, 바뀌는 거, 변화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어릴 때 다 정해지고 도덕성 그 이유는 안 변한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읽었었어. 하지만 이제부터 바뀌고 있지. 프로이드가 틀렸대. 그러면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니야. 도덕성은 늦게까지도 계속 길러져를 읽어볼 거야. So recent psychological research shows that 최근의 심리학적인 연구. 최근에 심리학 연구가 있었나 봐. 이거는 보여준대. 자, 그럼 여기가 주어, shows가 동사겠네. 뭘 보여주냐면 that 여기서부터 엄청 길다. 여기까지 진짜 길다. 여기까지 묶어서 이게 목적어야. 얘들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돼. 최근 심리학 연구는 이 대절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럼 대절 안에를 한번 이제 중심적으로 해석해보자. 얘가 보여주는 내용이 뭔지. 요 대절은 지금 나오는 대절 안에는 문장이 완전해서 주어, 동사, 목적, 뭐 너네가 아는 이런 게 다 들어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볼게. 뭘 보여주냐면 personality traits stabilize around age 30 in both men and women and regardless of ethnicity. 여기는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는 문장 형태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표시해보면 대절 안에 주어는 여기 personality traits, stabilize 이게 동사.
언제 달라지냐면 around age 30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자. 성격적인 trait는 특성이란 뜻이야. 성격 특성은 stabilize라고 하면 안정화된다, 자리 잡힌다,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뜻이야. 성격 특성은 이제 약간 굳어져. 언제? age 30, 30살 나이 즈음에는 성격 특성이 이제는 굳어져 안정화된다는 것을 밝혀냈어. 얘가 보여줬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5살이 아니라 30살 가까이 돼야지 성격이 이제 좀 자기 성격이 굳어진대. 근데 누구에 있어서 그러냐면 in both men and women, 여자와 남자 둘 다에서. 자, 이거 both men and women, 여기가 1번, 남자와 여자 모두 그냥 성별 상관없이. And regardless of ethnicity, 여기가 2번. 성별도 상관없고 ethnicity 이거는 인종, 민족, 인종이란 뜻이잖아. 이거에도 regardless of 뭐뭐와는 관련 없이 상관없이란 뜻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건 앞에는 성별 얘기한 거고 뒤엔 인종.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30살쯤에 성격이 이제 굳어진대. 왜 그런 거냐면 이제부터 이유가 나올 거야. as를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뭐 하기 때문이냐면 as the human brain continues to develop 하기 때문이야. 인간의 뇌가 계속하다. 뭐 하는 걸 계속해? 발달하는 거, 발달하다라는 뜻이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30살쯤 때 이제 딱 굳어진대. 근데 어느 측면이 발달하는지 여기 컴마에서 사이에 어느 측면인지 추가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잠깐만 뛰어넘어 보자. 얘가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 30살에 성격이 안정화가 되는데 언제까지 뇌가 발달하냐면 until the mid-20s. 20대 중반이란 뜻이야. 20대 중반 until 뭐뭐까지라는 뜻이지. 20대 중반까지는 인간 뇌가 계속 발달하거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성격이나 뭐 이런 도덕성이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 변하다가 30대 되면 안정이 된다는 거지. 근데 어느 측면에서 뇌가 발달을 하냐면 both, 여기도 또 나네, both A and B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랑 뭐 둘 다 해서 neuroanatomically. 이거 너무 어렵다. neuro는 신경학이란 뜻이야. anatomy 이게 그 해부학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 나와? 신경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네. 신경 해부학. 뇌를 해부해 봤을 때 그 신경 보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신경 해부학적으로 뇌가 발달한다는 거는 막 안에 뇌 시냅스 뭐 잘 모르는 신경 연결이 좀 더 더 정교화되고 더 굳어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뇌 크기가 커진다거나 진짜로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뇌가 커진대, 성장한대. 20대 중반까지. 그리고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도 뇌가 성장하냐면 인지적 기술, 인지적 측면에서도 뇌가 계속 성장을, 점점 머리가 똑똑해져. 20대 중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별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30살이 되면 성격 특성이 안정화가 되는 거야. 여기 한 번만 다시 해줄까? 최근에 심리학적인 연구는 보여줬어. 대절을 보여줬어. 이 대절 내용은 뭐냐면 성격 특성이 굳어져. 30살쯤에 굳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어. 근데 남자와 여자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인종 상관없이 30살이 돼야지 성격 특성이 굳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이야. 20대 중반까지 어떤 측면에서 신경해부학적인 측면과 인지적 측면 모두에서 인간의 뇌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인간 성격은 30살이 가까워져야지 이게 안정화가 된다는 걸 밝혀내냈어. 즉 5살이 아니라 엄청 늦게까지 성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걸 읽어볼 거야. The advantage of this new understanding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바로 이 또 대절이야. 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대절 안에 여기서 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대절을 해보자. 이점이 뭐냐면 that we can be a bit more optimistic. 우리는 can be 아주 조금 살짝은 더 optimistic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이점이야. optimistic 낙관적인 더 긍정적이게 될 수 있대. 누구보다? than Aristotle and Freud. 얘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드보다는 좀 더 낙관적이래. 뭐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낙관적이냐면 about being able to teach moral excellence. 도덕적 훌륭함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린 좀 더 낙관적으로 반응을 한대. 즉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드는 애들은 5살 이후 머리 안 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과연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보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 30살까지 뇌가 큰다는 거를 25살까지 20대 중반까지. 그래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린 좀 더 당연하지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지. 당연히 가르칠 수 있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바로 이게 얘가 여기에 미친 영향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글을 크게 보면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되고 있어. 도덕성은 기르는 것이다. 어릴 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늦게까지 할 수 있어. 즉 도덕적 교육은 효과가 늦게까지도 있어.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이제 해볼게. 도덕성은 어린 시절에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뇌 발달이 계속되는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발전될 수 있다는 거를 글이 얘기해주고 있어. 어린 시절 그건 안 쓸게. 여기만 하자. 뇌 발달이 더 쉽게 할까? 아니야 그냥 해. 뇌 발달이 지속되는 20대 중반까지도 길러질 수 있다. 그냥 더 짧게 말하면 도덕성은 성인이 돼서까지도 20대 중반까지도 길러진다. 이게 요지인 거지. 알겠지?